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럽과 미국, 이 FOMC 결과가 유럽에는 반영이 안 됐고요. 미국에만 이제 반영이 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그렇게 돼서 공통점은 둘 다 내려갔다라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우선 미국장 종가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의 예상대로 나온 것도 있지만 또 앞으로에 대한 전망 자체는 시장의 예상만큼 안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가 0.4%, S&P 500 0.6%, 그리고 기술주 입장에서는 조금은 더 악재로 받아들이죠. 0.7% 밀리면서 11,100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를 딱 한 가지를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FOMC.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실시간으로 해석되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선은 기대했던 것보다 실망스러운 결과다라는 것이 총평입니다. 금리 인상폭은 50bp를 예상했었죠. 예상대로 나온 거고요. 만장일치로 결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최종금리 상한선이 예상 대비해서 더 올라갔습니다. 여기에서 시장이 실망을 하게 된 겁니다. 앞서 11월 CPI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이번 FOMC 때 조금은 더 완화적인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했었는데 여기가 충족되지 못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지금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보게 되면요, 이 연준의 긴축적인 통화 정책이 좀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내년에 침체는 면할 확률이 있고, 그리고 그렇지만 향후 실업률이 늘어나게 되면서 앞으로에 대한 경제 성장률이 거의 정체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다라는 점, 시장의 부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나와 있는 게 점도표입니다. 앞으로 이 연준 위원들이 생각하기에 어느 정도나 금리를 더 올릴까, 각자의 생각을 이렇게 점을 찍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일종의 보조지표와 같은 내용인데요. 석 달 전인 9월에는 가장 높았던 그게 4.75였습니다. 4.6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석 달이 지나니까 0.5%포인트 올라가게 되면서 최대 5.1까지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시장을 실망시켰던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금리 인상을 좀 멈추고 정책 전환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가 있었는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은 겁니다. 그 근거로 들었던 게 바로 노동시장이다라고 파월 의장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상품의 물가 상승률만큼 빠르게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전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 서비스 물가의 이런 상승세가 계속해서 고착화된다라는 것을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경로에서 이 부분이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다른 전망들도 다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상향 조정을 했지만 내년에는 1.2에서 0.5까지 많이 성장률이 떨어지는 부분으로 발표가 됐고요. 인플레이션과 관련해도 올해는 5.6%, 내년에 3.1%, 내후년에 2.5% 모두 다 상향 조정이 됐다라는 점 부담입니다. 그리고 핵심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변동성을 갖고 있는 품목들을 제외한 이런 인플레이션 상승률 역시 전 대비해서 다 올라갔다라는 점 부담 요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이 안 좋다 보니까 FOMC 성명이 나오자마자 이제 0.5에서 0.7% 정도 3대 지수가 올라갔었다가 결국에는 발표 이후에 반대로 0.3에서 최대한 0.7 정도까지 하락폭으로 전환했던 뉴욕 증시였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전 섹터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을 계속 이어갔었는데요. 상승분을 좀 반납하는 흐름입니다. 가장 좋았던 게 역시 이런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확실히 방어주 역할을 하고 있는 헬스케어만 살아남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헬스케어 내에서도 약간의 섹터 내에서 혼조 흐름이 나와줬었는데요. 제약 쪽에서는 긍정적이었지만 의료기기 쪽에서는 약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부진했던 게 바로 금융이었습니다. 1.29% 하락을 했는데요. 금리 인상이 된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경기 경착륙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더 컸습니다. 이렇게 하락했고요. 소재 쪽에서도 1.1%, 이 중국의 리오프닝과 관련된 재료가 한 3, 4일 정도 계속되면서 소재 관련된 종목들을 끌어올렸었는데
이날은 이러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소멸되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혼재되어 있는 그런 흐름이 되겠고요. 일부 개별 종목들의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강하게 올라간 종목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나눠보면 대부분 이게 백신 이렇게 관련된 종목들이 좋았었고, 어제에 이어서 태양광 관련된 종목이 연속해서 좋았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금융 약했고요. 그리고 테슬라 계속해서 부진함을 털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재 쪽에서도 역시 약세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하나씩 보면 좋은 것부터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헬스케어입니다. 확실히 시장을 방어해주는 역할 이날도 나와줬습니다. 그런 가운데 개별적으로 소식이 있었는데요. 종목 중에서 가장 강했던 게 바로 모더나입니다. 급등락의 연속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날 모더나가 5.7%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암 관련된 임상을 계속 진행 중에 있었는데요. 그 결과가 잘 나왔습니다. 잠시 후 특징주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봐 드리겠고요. 그리고 큰 종목 중에서는 화이자가 2.6%였습니다. 지금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미국 정부가 원래 중국 정부를 지원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선회하게 되면서 결국에 화이자와 관련된 매출이 더 늘 수 있다는 기대감이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또 하나의 좀 차별화된 부분이 오른쪽으로 넘어만 보시면 항공주인데요. 약간의 혼재 흐름 속에서 델타 항공만 유일하게 2.7%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업종 내에서도 내년에 대한 이런 이익 성장률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차별화되는 장세가 나왔다는 점 긍정적이었었고요. 이날 신재생 에너지들도 좋았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던 이제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 이날도 좋았었는데요. 특히 솔라엣지 테크놀로지가 이 성장성과 점유율이 업황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서 이날 다른 종목들까지 전체 다 끌어올리는 좋은 역할을 해줬고요. 또 수소 쪽에서는 플러그 파워가 잠재력이 풍부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이날 상승했습니다. 잠시 후 특징들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좀 부진한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성장주 쪽에서는 스트리밍 관련된 종목 보겠습니다. 최근에 넷플릭스가 상당히 잘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이날은 차터 커뮤니케이션즈 쪽에서 무려 16% 넘게 급락해버렸습니다. 네트워크에 대한 인프라를 투자한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투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투자 심리가 좋지 않다 보니까 돈을 많이 쓴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되게 되면서 밀려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또 하나의 성장주 테슬라입니다.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고 목표 주가도 계속 내려가고 있는 안 좋은 상황이 나오고 있는 테슬라인데요. 이날도 2.5% 밀렸습니다. 골드만삭스 쪽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그리고 경기 둔화에다가 수요 악화 많이 들어본 얘기죠. 근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주당 순이익도 낮춰버렸고 목표가도 낮췄습니다. 결국에는 증권사 입김에 따라서 추가 하락을 했던 테슬라였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제 소비재 쪽에서도 보시게 되면요. 이제 베스트바이와 같은 종목들은 역시 증권사 입김이 컸었는데요. 경제 환경이 좀 어렵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게 되면서 투자 의견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베스트바이를 포함해서 이런 소매 관련된 일부 종목들이 영향을 받는 흐름이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또 리조트 관련된 종목들이 있는데요. 역시 성장 둔화에 대한 그런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날 시장에서는 FOMC 때문에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약해진 가운데 증권사들의 입김이 추가로 하락시키는 그런 패턴이 반복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소재 쪽만 좀 체크해 보시면 이제 알버말이 5.3% 밀렸었는데요. 앞서 차터 커뮤니케이션하고 똑같습니다.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그 투자를 좋게 보는 게 아니라 돈을 더 쓰는구나 이런 쪽으로 안 좋게 보면서 이날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주 보겠습니다. 수소 쪽에서 플러그 파워 체크할 텐데요. 증권사 UBS 쪽에서 투자 의견을 매수를 보여줬고 목표 주가 26달러로 이제 본격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 시작했다라는 점 좋은 점이 되겠습니다. 투자자들이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해서 조금 제조사의 성장 잠재력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쪽을 집중해서 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그 파워가 작년에 번 돈이 5억 230만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한 9년 뒤에 2030년에는 50억 달러를 넘길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최근에 이 수소 쪽에서도 그닥 큰 모멘텀이 없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분위기였었는데요. 이제 바닥을 잡고 다시 한번 반등의 기회를 삼고 있는 플러그 파워였습니다. 이날 7.8% 오르면서 15달러에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예, 다음은 모더나 보겠습니다. 결국에 임상, 개별적인 그런 소식이 잘 나오게 되면서 모더나는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최근에 보시다시피 한번 숨을 고르고 힘을 모은 다음에 급등락을 하면서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날 5.7% 올랐습니다. 지금 모더나는 지금 머크사와 함께 관련된 암 백신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이제 백신 모멘텀이 되겠는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재발률 그리고 사망 위험률을 44%까지 의미 있게 끌어올렸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맞춤형 신항원 접근법 자체가 이 환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게 되면서 이날 모더나 208달러까지 치솟는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자, 이번에 유럽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은 계속해서 눈치를 보다가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었고요. 약간은 부정적이었죠. 네,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경계심이 그만큼 뚜렷했었고요.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은 어제 독일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낮춰졌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날에는 영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낮아지게 되면서 둘 다 경제지표로 보게 되면은 긍정적인 재료였지만 결국에는 미국의 이벤트를 보고 가자라는 분위기가 더 강하게 나와줬습니다. 자, 다음 상품 시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유가가 다시 한번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75달러 넘겼습니다. 다시 80달러에 도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재고가 많이 늘었다라는 내용이 있지만 그 보고서 내에서 앞으로에 대한 전 세계 수요 자체가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된 점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춥니다. 2.7% 올랐고요. 구리 가격은 이제 어느 정도 중국의 이런 호재가 많이 좀 소화된 모습입니다. 오르더라도 한 0.2%, 장중 내에서도 약간의 변동성을 보이면서 강력한 힘을 이제는 좀 더 보이지는 못하는 흐름 나옵니다. 8,518달러고요. 금값은 0.3% 밀렸습니다. 달러 약세인데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은 채권시장 내에서 단기물은 오르고 이렇게 중장기물은 내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종금리에 대한 상한선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2년물이 같이 올라가줬고요. 그리고 고금리에 대한 부담 자체가 결국 침체에 대한 우려로 연결되면서 중장기물은 2.7bp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날 시장에서는 FOMC 회의 결과가 계속해서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떠한 내용이 나왔습니까? 이에 완화적인 정책 기대로 오전 중 상승세를 보이던 오늘 뉴욕 증시는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 이후 급락하는 등 장중 비교적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인 후 3대 지수 모두 0.5% 안팎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이틀간의 12월 정례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를 0.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해 4.35에서 4.5% 수준으로 높였는데요. 이것은 15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이며 여기에 내년도 최종 금리 수준을 5.1%로 상향 조정한 점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연준의 점도표에 따르면 FOMC 위원 19명 중 10명이 내년 기준금리 수준을 5에서 5.25%로 예상했고 나머지 5명은 5.25에서 5.5%, 2명은 5.5에서 5.75%까지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결국 연준이 최소한 5% 초반대까지 금리를 인상할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6% 가까이 올릴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오늘 시장에는 부정적으로 반영됐습니다. 한편 미국의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2023년 실업률의 전망을 기존의 4.4에서 4.6%로 개인 소비 지출 PCE 인플레이션 상승률 예상치는 석 달 전에 2.8에서 3.1%로 변동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 전망은 3.1에서 3.5%로 각각 높여 잡았으며
반면 내년도 실질 GDP 증가율은 1.2에서 0.5%로 대폭 하향 제시하면서 강경 긴축에 따른 경기 하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사실상 연준이 인정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 경제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진 하루였는데요. 모건 스탠리가 내년 중국의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전망을 기존의 5에서 5.4%로 상향 조정한 점이 이유였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기존에 내년 2분기 말부터 경제활동의 반등세가 현실화될 것으로 내다봤다며 하지만 2분기 접어들면서 경제에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예상보다 더 빨라지고 더 가팔라진 이동성은 중국 경제를 끌어올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가 경제 성장을 우선시하는 쪽으로 이동하는 점도 성장률 전망을 상향한 배경인데요. 모건 스탠리는 정책 당국자들이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일치된 행동을 취하고 있다면서 역내 거시 정책과 코로나 관리가 서로 상쇄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 회복을 지원하는 쪽으로 조율되는 것은 2019년 이후 처음이라고 진단하며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진단하면서 반면 경제 재개방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자 폭증이 정책 기조를 전환할 수 있는 점과 인프라 지출의 갑작스러운 철회나 통화 정책의 긴축, 규제의 강화 등 정책적 지원을 예상보다 일찍 철회할 경우 이것은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고 성장을 악화할 수 있는 리스크라며 만일 지정학적 긴장이 재현된다면 중국 주식의 위험 프리미엄의 급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최대 3D 낸드 플래시 반도체 생산업체인 양스 메모리 테크놀로지를 비롯한 중국 기업 30여 곳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상무부가 빠르면 이번 주 내로 이 회사를 비롯한 중국 기업 30곳 이상을 블랙리스트인 이른바 수출 통제 명단에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명단에 포함되면 미국 기업들은 이들 기업과 거래할 때 특별 허가서를 받아야 하며 YMTC 측은 관련 내용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중국 측은 적나라한 미국의 경제 협박이자 과학기술 분야의 괴롭힘 행위라면서 중국은 중국 기업과 기관의 합법적인 권익을 위해 결연히 수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날 FOMC 때문에 시장의 투자 심리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별적인 소식극, 특히 이 증권사들의 입김이 많이 작용을 했었는데요. 이제 보잉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증권사 골드만삭스가 향후 항공여행 부활의 수혜주라며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보잉을 관련 업종에서 최고의 선택으로 꼽고 주가를 전일보다 약 29% 높은 242달러로 제시했다는 소식으로 오늘 보잉의 주가가 0.6% 반등한 188달러 25센트 거래를 마쳤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보잉과 그 공급망에 주기적이면서도 장기적인 수요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 같은 배경에서 보잉의 신규 주문은 기록적인 수준에 가까워질 것이며 대형 상용 항공기 수요가 강세를 유지할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항공기 개발 같은 투자 지출이 없어서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바뀌고 20년대 중반까지는 주당 20달러 범위 내에서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 상무부의 11월 소매 판매, 즉 리테일 세일즈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0.1%의 감소이며 이어 노동부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뉴욕 연방은행과 필라델피아 연방은행의 12월 관할 지역 제조업 지표, 상무부의 11월 산업 생산, 에너지청의 주간 천연 가스 재고가 발표되고 어도비 잉크를 시작으로 제이빌, 스콜라스틱 코프, 미텍 시스템스, 프로비던트 뱅크 코프, 라이브 벤처스, 에너지 서비스스 오브 아메리카, 퀸엑스 빌딩 프로덕스, 그리고 이보 홀딩스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